읽기의 말들, 이 땅 위의 모든 읽기에 관하여. 글을 읽을 줄 몰라 누구보다 훌륭한 독자였던 어머니 이종금님께 책 읽기와 삶 읽기는 서로를 어떻게 빚어가는가. 인생을 바꾸는 독서혁명 프로젝트,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인문학 독서법의 비결, 인생 역전을 위한 리딩 프로젝트. 독서로 검색하면 뜨는 책의 부제다. 일견 동의한다. 책이 내 인생을 역전시키거나 운명을 바꾸진 못했지만 가끔 소소한 기적을 일으켰으니 말이다. 이들 책이 공이 읊조리는 신앙 고백이 있다. 독서는 배신하지 않는다. 실제로 독서는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라는 책도 나왔다. 그런 식으로 책 읽기에 덕을 보는 사람도 있겠으나 나는 입버릇처럼 푸시킨을 중얼거린다. 독서가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독서는 배신하지 않는다와 나란히 보좌에 오른 말이 독서 불패다. 역시 읽어야 이긴다와 독서 불패란 책이 나왔다. 여기서 불패가 경쟁에서 앞서게 해준다는 뜻이라면 번지수를 한참 잘못 짚었다. 독서 불패가 아니라 독서 필패다. 간혹 독서가 예상치 못한 성취를 안겨준다 해도 어떻게 모든 일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겠는가. 이 체제는 우리 모두를 승자로 만든 적이 한 번도 없다. 책은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잘 지기 위해 읽는다. 독서는 품위 있게 지기 위한 무장이다. 나만의 방식으로 멋들어지게 실패하기 위해 고병건과 이진경의 말을 빌리자면 아무도 실패해 본 적이 없는 새로운 방식으로만 실패하기 위해 책을 읽는다. 개천에서 너는 용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부모의 빈부가 자녀에게 고스란히 세습되는 빌어먹을 세상에서 독서가 흙수저와 금수저 사이에 놓인 옹벽을 부술 도끼가 되어주길 나 또한 바란다. 하지만 계층 이동의 협곡이 험해지고 지식이 보편화하면서 독서가 출세를 보장해준 시대가 저물어간다. 솔직히 말해 책 사기를 즐기고 책 읽기에 맞들이면 가난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 시간에 한 푼이라도 더 버는 편이 낫다. 독서를 지식 습득의 방편으로 삼는 세태에 넌절머리를 내는 이들은 대신 인격도야 같은 고상한 목적을 앞세우지만 책을 수단으로 삼기는 일반이다. 책이 나 자신에게 돌아가는 길을 속삭여준다고 해서 모든 애서가가 인격자가 될 리도 없고 될 필요도 없다. 읽는 삶, 만드는 삶의 저자 이현주의 말대로 모두 자신만큼의 사람이 될 뿐이다. 어떤 이는 지혜를 독서의 보위에 추대한다. 양서가 물리는 젖을 오래 빨다 보면 나도 지혜와 사귄다는 자긍심이 슬그머니 고인다. 조심하라. 지혜를 안다고 자부할수록 사각이 넓은 법이다. 지혜는 자신을 간절히 찾는 자를 환대하되 제 가장 깊은 존재는 불가해성의 신비 속에 남겨둔다. 활자책, 자연책, 인생책이라는 3종 세트를 뭉근히 읽어나가면 지혜는 지식과 달리 맹렬히 추구한다고 해서 획득할 수 있는 전리품이 아님을 배운다. 지혜나 평화, 정체성 같은 덕목은 선물이다. 선물을 매입하거나 쟁취하려는 자는 잃을 것이요. 과분한 마음으로 받는 자는 누릴 것이다. 그럼 굳이 열심히 읽고 살아낼 필요가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자는 어리석다. 지혜와 그 친구를 얻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정성을 다할 때 그들은 슬그머니 다가온다. 초청받지 않은 손님처럼. 볼멘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몸값을 올려주지도 않고 인품과 지혜를 가져다 주지도 않는다면 대체 왜 책을 읽어야 하느냐고. 원래 독서는 도움이 안 되는 게 맞다. 종이책 읽기를 권함의 저자 김무곤의 말 맞다나 책 읽기는 늘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생산력과 효율성이 으뜸인 시대에 쓸모없는 것은 우리를 안달나게 하거나 억압하지 않는다. 그것이 책의 가장 큰 쓸모이고 거기가 책이 있어야 할 자리다. 장자의 무용지용이 이것일까? 쓸모없어짐으로 자신의 쓸모를 드러내는 책. 독서가 무익하다고 하면
거짓이겠으나 유익을 캐내기 위해 책장을 넘긴다면 평생 읽는 책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고 책을 읽는 내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다. 책 읽기의 묘미가 여기에 있다. 영토바가 말하건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잉여의 책 읽기야말로 독서의 최고봉이다. 순수한 유희와 쾌락을 위한 독서가 사무치게 그리운 시대다. 중국 남송의 시인 이청조는 내가 아는 한 독서의 향락을 최대치로 누린 사람이다. 그의 남편 조명성이 금년을 받는 날이면 두 사람은 고서나 탁본을 사러 나간다. 집에 돌아와 과일을 까먹으면서 그날 들인 탁본의 내용을 함께 살피고 차를 마시면서 다른 책과 차이점을 비교하기도 한다. 나는 기억력이 좋다. 그래서 저녁을 먹고 나면 귀래당에 앉아서 차를 끓여 놓고는 선반 위에 책더미를 가리키며 어느 책 어느 페이지 어느 줄에 어떤 구절이 있는가를 추정하고 누가 마쳤나를 확인하여 마친 사람이 먼저 차를 마시곤 하였다. 추측한 바가 맞으면 우리는 찻잔을 높이 들고 크게 웃었고 어떤 때는 너무 심하여 차를 옷 위에 엎질러 마실 수가 없었다. 우리는 그러한 세계에서 삶에 만족하였고 또 성장하였다. 비록 가난과 고뇌 속에서 살기는 하였지만 우리는 고개를 들고 살았다. 가난과 고뇌 속에 고였을 때 고개를 들고 살았다고 한다. 그걸로 됐다. 권력과 재물 대신 책을 움켜쥔 대가치곤 충분하지 않은가? 모 출판사와 계약한 에세이집을 3년이 되도록 맺지 못하고 유유 출판사와 손을 잡았다. 소속사를 옮기고 빛을 보는 연예인도 있던데 나는 여전히 원고를 탈하지 못했다. 그러다 대표님이 다른 책으로 먼저 몸을 풀어보면 어떨까요? 해서 덥석 문 것이 이 읽기의 말들이다. 근데 이 책 과연 팔리기는 할까? 평소 책 읽기를 즐기는 이는 굳이 이 책을 읽지 않을 테고 책을 읽지 않는 이는 이 책도 읽을 리가 없는데 나는 대체 왜 이런 책을 쓰고 있는가? 기실 독서를 논하는 책 100권을 읽는 대신 인생책이라고 부를 만한 한 권을 100번 읽으면 읽기를 훨씬 잘 배운다. 독서법에 관한 책이 안 팔릴까봐 아무도 누설하지 않는 이 바닥 비밀이다. 백독이 어려워 읽기에 관한 책을 편다면 부디 이 책이기를 바란다. 읽기의 말들은 지상의 모든 읽기를 다룬다. 두고두고 되새김질할 아포리즘과 거기에 얽힌 경험과 단상을 버무려서 갈피마다 웅숭 깊은 메시지를 머금도록 했다. 언뜻 생각나는 대로 나열하면 속독과 정독, 목독과 낭독, 다독과 제독, 열독과 완독, 필사의 소용, 책의 효용과 무용, 자녀 독서 지도, 시와 소설 읽기, 베스트셀러와 고전, 대형 서점과 동네 책방, 새 책과 한 책, 독자와 저자의 관계, 책을 다루는 법과 소장 규모, 책과 혁명, 삶을 바꾸는 책 읽기와 삶을 받아들이는 책 읽기 등 도서와 독서의 숱한 측면을 돕는다. 나아가 활자책에만 머무르지 않고 자연책, 사람책, 세상책까지 망라한다. 그렇게 읽기의 안팎을 넘나들며 사유를 펼쳐놓되 늘 염두에 둔 것이 책 읽기와 삶 읽기는 서로를 어떻게 빚어가는가였다. 책을 말하지만 삶을 말하고 읽기를 말하지만 살기를 말하는 책이다. 디즈레일리는 말했다. 자기의 저서에 대해 말하는 저자는 자기의 자식에 대해서 말하는 어머니와 같은 잘못을 저지른다라고. 자기 책을 놓고 떠들어 봐야 민망한 노릇이니 이만 줄이련다. 다만 망구엘이 어떤 책은 그 안에 이상적인 도서관을 담고 있다 라고 했듯이 읽기의 말들이 책 읽기와 삶 읽기에 관한 도서관 같은 책이 된다면 기쁘겠다. 출사는 언제나 피를 말리는 일임을 절감한다. 이만하면 쏟아져 나오는 출간물의 강물에 띄어 보내도 될 텐데 붙들고 내려놓기를 반복하다가 해를 훌쩍 넘겼다. 20세기 멕시코 문학의 거장 알폰소 레에스가 우리는 초고를 계속 수정하지 않기 위해 출판을 한다고 했는데 옳다. 이제 그만 책에서 벗어나고자 책을 낸다. 말은 이렇게 해도 집필 과정에서 가슴이 벅차오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연설을 쓰다가 정인을 향한
숨은 사랑을 발견하듯이 이 책을 쓰면서 내가 책을 이렇게나 사랑했구나 싶어 눈물이 났다. 이제야 실토하자면 이 책을 쓰다가 책을 향한 사랑에 북받쳐서 번번이 펜을 내려놓고 읽기로 외도를 했다. 원고 진도가 나가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책이 간절해서 견딜 수 없었다. 이 책을 읽는 벗들의 그런 심정에 공감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책이 좋아서 하염없이 좋아서 책을 읽기 시작했고 손수 책을 쓰기에 이르렀다. 순수한 독자로 출발했지만 나중엔 강요와 설교를 갚기 위해 책을 읽었다. 모리스 블랑쇼의 말대로 그렇게 비독자가 됐다. 이 책을 맞물으면서 잠시나마 비독자를 벗고 독서할 의무가 없는 순정 독자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가장 기쁘다. 19살의 버지니아 울프가 제 오빠에게 말했듯 난 시커멓게 될 때까지 책을 읽고 싶어. 이 책을 끝낸다. 책의 품에 얼싸 안길 생각에 몸이 달아오른다. 같이 달아오르면 덜 부끄럽겠다.